어차피 제가 요 마지막 파트만큼은 공식 파트라서 완전한 거의 공식이라서 그래도 기본적인 얘기는 해야겠죠. 그 의미는 알아야 되니까. 자, 문제에서 이제 조사라는 것을 얘기할 겁니다. 조사. 표준평균 X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조사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봅시다. 그 보조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한 조사는. 알겠죠? 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번에 선거를 해보신 연우 씨도 계시고, 그쵸?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모든 표를 확인을 해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거를 일부 샘플을 뽑아서 내가 확인해서 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됐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반장, 부반장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은 전수라고 합니다. 전체 수를 조사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출구조사 있었죠? 이번에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신 분 이런 거예요? 누구 뽑으셨어요? 그냥 인터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조사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였어요. 대표적으로는. 또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뭔가 백신을, 이거 코로나가 너무 컸잖아요. 몇 년 전에. 그쵸?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서 다 확인해 봐야 됩니까? 그럼 약 남는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맞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이폰을 바꾸긴 했는데 다시 아이폰을 바꿨어요. 근데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모든 폰을 확인해야 됩니까? 중국 폰들입니다. 모든 폰이. 한 번 사용한 폰은 무조건 중국 폰이 되니까요. 맞죠? 시동을 한번 걸었으니까. 그때. 맞죠? 그것도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 일부를 뽑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샘플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샘플. 그 샘플을 뭐라고 하냐면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 참고로 내신에서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하라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누구나 연속 확률 이상하면 이거 저기 비교하는 거 똑같아요. 전수는 다 확인해야 되는지 표본은 일부를 확인해야 되는지 구분만 하라는 거예요. 백신은 전부 다 조사하는 거 아니다. 알겠지? 임상실험으로 일부 확인만 해보고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 그 표본을 뽑잖아요. 표본을 뽑아서 그 안에서 평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맨날 예시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시면요.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이 있어요. 맨날 정치대로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치대로 따지자면은 빨간 쪽이 많은 쪽이 있고 파란 쪽이 많은 쪽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건 이해되시죠? 대충?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자,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참고로 경상도 출신이면 막 그중에서 한 10명 뽑았어요. 그래서 색깔을 확인해 봤어요. 그럼 빨간색이 좀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런 집단이 한 집단만 뽑아보는 게 아니라 이 집단 저 집단 막 이거저거 다 뽑아보는 거야. 근데 대체적으로 빨간색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전라도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파란색이 조금 더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시. 됐죠? 그런 것처럼 표본은 각각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그 안에서 평균 지어보는 거예요. 평균. 예를 들어 정영구가 몇 명 나오고 서영구가 몇 명 나오고 이솔구가 몇 명 나오고 대표적으로 10명씩 나왔어. 그 10명에 대한 평균 내보는 거예요. 이게 표본평균이란다. 원래 의미가. 그거를 우리는 기본적인 X가 있었잖아요. X는 확률 변수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샘플을 뽑아서 평균을 새로 내야 되는 거라서 X 바 이런 문제 혹시 보신 적 있죠? G파트에 한 번 있었으면 20몇 번에 있었습니다. 이게 G파트에 이 문제가 다시 거기 있던 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던 게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잠시 이해되셨을까요? 표본평균. 그러면 표본평균의 그 엄마 되는 집단, 전체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모집단이라고 얘기해요. 모집단을 보통 X라고 표현해요. 모집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조사했을 때를 모집단이라고 얘기하고 그 안에서 샘플을 뽑아내는 게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기까지 혹시 됐어요?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데 제가 예를 들어 어디라고 할까요? 아마존에 갔다고 합시다. 아마존 엄청 크잖아요. 그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아마존이라는 그 강이 있고 이렇게 우거진 숲이 있는 그 지역에 갔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내가 어떤 나무를 딱 봤는데 나무 이름 몰라요. 그냥 우리 아는 나무 이름을 합시다. 소나무가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근데 저쪽 가도 소나무가 있고 저쪽 가도 소나무가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은 엄마 집단 안에는 소나무가 정말 많았던 건데 모집단은 정말 많았던 건데 소나무가 내가 어떤 걸 뽑아도 소나무고 이걸 뽑아도 소나무고 이걸 뽑아도 소나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나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중이야. 원래 이거 되게 어렵게 설명해야 되거든.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공식 파트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원래 개념 강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고 우리는 사용하는 용도만 사용해 봅시다. 사용하는 용도. 자, 모집단에 대해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었죠. 분명한 거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x바에 대한 거는요. x바에 대한 거는요. 뭘까요? 라는 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야. 표본에 대해서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은 표본의 평균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하고 싶었던 거야. 정확한 의미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가 질문이야. 질문. 그러면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엄마 집단에 대해서 카드 3장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카드 3장. 됐죠? 제가 2장을 뽑아서 평균을 만드는 걸 표본 평균이라고 할 거예요. 몇 번 시행해서? 2번 시행해서 라는 말을 사용할 거예요. 시행. 시행이라고 해서 그래서 n이 2라는 뜻이에요. 그냥 n이 2라는 뜻이에요. 2번 시행해서 만들 거야. 근데 복원 추출이라고도 얘기할 거야. 복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본 카드를 다시 그대로 넣었다. 복원. 비복원. 내가 로또 같은 거예요. 꺼내면은 그냥 안 들어가. 그 번호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은 평균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1 뽑으면은 1이 되겠죠. 맞나요? 1 뽑아서 평균 된다는 거야. 1과 1의 평균은 뭐야? 1이야.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야. 원래. 그래서 1 적고요. 1, 2의 평균은 뭐야? 1.5야. 1과 2의 평균은 1.5라고. 2분의 3. 2와 2는요. 2고요. 2와 3은요. 2.5고요. 그 다음에 3이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끝이 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평균이 1이 되려면 누구밖에 없어? 1과 1밖에 없어. 맞아요? 1과 1밖에 없어. 그래서 몇 분의 몇이라는 거야?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로써 9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야? 3도 마찬가지야. 3. 3밖에 없거든, 걔도. 그래서 9분의 1이야, 얘도.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어요? 그럼 평균이 1.5 되는 건 1, 2도 있는데 2, 1도 있어요.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9분의 2. 그러면 2.5도 마찬가지야. 2, 3, 3, 2 두 개 있단 말이야, 케이스가. 그래서 9분의 2. 그럼 얘는 자동으로 쫙 빼서 확인해보면 9분의 3일 수밖에 없어. 자, 우리 구하는 방법. 평균과 분산 구하는 방법 기억나시죠? 앞에 있는 이산항률 G 파트를 다시 써보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부터 해볼게요. 평균은 곱하고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돼서 결국에 2가 될 겁니다. 맞나요? 얘도 어떻게 될까요? 9분의 1 더하기 3 곱하면 3이고요. 6이고요. 5고요. 3 돼요. 자, 얼마인지 빨리 한번 계산해보자 이거야. 이렇게 하면 9, 이렇게 해서 9. 2 됩니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이 주어졌을 때 표본 평균의 평균, 발음 겁나 힘들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래서 걔도 똑같이 EX인 M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안 변해요. 라는 뜻이야. 안 변해요. 근데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 분산은 얘는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 빼주세요. 라고 하자면 3분의 얼마냐? 14에서 12 빼면 1인가요? 12빼면 2죠.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암산 중입니다. 죄송하지만. 됐죠? 여기 VX바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해요. 거기서 평균 제곱을 빼게 됩니다. 됐죠? 숫자가 좀 커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17인 것 같고요. 18, 30, 39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39에서 36을 빼니까 3 나오나요? 맞죠? 3분의 1이 됩니다. 선생님 나누기 2 된 것 같아요. 그 2가 누구냐면 개수라고 하거든요. 개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는 M분의 VX라고 합니다. 내가 2회 시행한다 했잖아. 2번 시행. 2번을 뽑았기 때문에 2배 줄어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실제로 증명 가능한데 지금 증명 못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일반화만 봐도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 여기서부터 시험 되거든요.
그래서 맨날 얘기할 거예요.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m분의 시그마,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여기서 등장하면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요 세 놈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세 놈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신 거 있어요? 자, 우리 기억하면 돼요. 모집단이 주어지고 그래서요 몇 회 시행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분명히. 그랬을 때 평균은 안 변해. 분산 기억 안 해도 돼. 그때는 누구만 기억해? 루트 m분의 시그마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존나게 쓸 거고요. 시그마 어떻게 만들지? 루트 분산. 시그마가 표준편차라고 합니다, 형. 빨리 용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쉬운 문제 하나 먼저 보도록 할까요? 쉬운 문제 6번입니다. 자, 표준편차가 12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친구에 대해서 시그마 x바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끝. 루트 n분의 시그마. 정답은 2 하고 그냥 끝이 난다고요. 36인 표본은 짜서 36개 뽑아가지고 평균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공식처럼 사용하자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뭐 조금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해볼까요? 11번? 11번? 자, 11번 문제 보시면요. 자, 일단 A 못 구해요. A 못 구해요. 맞죠?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이 x바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8이라는 말이 적혀 있어. x바의 평균이 라고 되어 있잖아. 찾으셨어요? 마지막 줄? 그러면 봐. 이 x바는 누구랑 같다고? 기존의 평균과 같다고. 안 변한단 말이야. 기존의 평균과 같다고. 이 x란 말이야. 이 자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표에 대해서 곱하고 더했을 때 18 돼야 돼 라는 질문인 거라고. 그러면은 5 더하기 20a 더하기 15-30a가 18 돼야 돼 이런 질문인 거라고. 그러면은 20-10a가 18 되려면 a는 5분의 1인가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혹시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몇 회 시행이라고 돼 있어? 우리는 몇 회 시행이라 돼 있어? 표 바로 아래 보면은 2회 시행이라 돼 있어. 2인 표본이란 말이 2회 시행이란 표현이에요. 어디 이해 안 됐어? 다 됐어? 2회 시행이란 표현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 거라는 이거 구하래. px 바가 20. 이게 무슨 말이야? 두 개를 뽑았는데 평균이 20대야 돼 라는 뜻이야. 20 될 수 있는 건 누구 있어? 10, 30, 30, 10 그리고 하나 더 20, 20도 있는 거야. 맞아요? 10하고 30 뽑았을 때 평균 되면 20이고요. 30하고 10 뽑아도 20이고요. 20, 20은 당연히 20이고요. 맞나요? 그거에 대한 확률 여기 다 나와 있죠. 11대 확률은 2분의 1 돼 있잖아요. 맞아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어떻게 해달라는 세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더해달라. 결론은 이런 문제라고. 근데 G파트에서 X바가 얼마이다 이거 똑같은 문제야. 사실은 G파트 20 몇 번에 나왔던 그 문제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을까요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자, 우리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작년 문제 같아요. 이게 크기가 6인 표본을 x바라고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x바에 대해서 그냥 귀찮으니까 표현을 하기 위해서 n바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원래는 n이라고 많이 표현할 겁니다. 실제로는 학교에서. 근데 n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저는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되냐면 n, 루트 6분의 시그마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x 거라는 거야. x바. 죄송합니다. 분해. 미안. 선생님 잘못해 가지 마. 그랬어. 미안해요. 우리 시그마가 6이었네요. 미쳤네요. 제대로 안 맞네요. y에 대해서도 적어보면 y는 뭐라 되어 있냐면요. 6,2의 제곱이었는데 크기가 4로 바뀌어가지고 얘를 n바라고 적는다면은 6, 루트 4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적어달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럼 조금만 정리해본다면은 여기는 결국에 2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1이 될 거예요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px 바가 12 이하의 확률 더하기 y 바가 8 이상 되는 게 1. 또 1 나왔어. 또 1. 또 1 나왔어. 그럼 눈치채야지. 표준화 또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야지. 표준화 하면 어떻게 돼? P 똑같아요. 이제부터 똑같아요. 우리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다시 12-m 나누기 2가 마이너스 m 나누기 2가 뭐죠? 1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6-4니까요. 얘가 1이 돼야 된대요. 얘가 1이 돼야 된대요. 됐어요? 자,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0이 여기 있고요. 얘가 2거든요. 2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친구가 누구 되면 될 것 같아요? 딱 여기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작거나 같으니까. 얘 자체가 뭐 되면 돼? 2 되면 되는 거야. 얘 자체가 2 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m의 값은 아마 8이 될 겁니다. m의 값은 8이 될 겁니다. 요런 문제까지도 파생이 될 겁니다. 저 2라고 하셨잖아요. 누구요? 제 P, Y가 왜저 미안해. 요거요? 표준화. y 봐요. 미안해. 요거잖아요. 6이고 빼서 해야 또 표준화 해야지. 선영. 그 다음 유형 3번은요. 요새 조금 안 나와가지고 조금 건너뛸게요. 됐죠? 유형 3번 좀 건너뛰고요. 21번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문장제 문제. 그 H파트에서 유형 10번, 11번에 담당하는 친구가 여기로 이렇게 행하면 여기로 와요. 자, 문제 보시면요. 어느 도시에서 원래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3.2였습니다. 근데 n을 256명으로 설정을 해서 확인을 해달래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확인한다면은 얘가 14, 루트 256분의 3.2가 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표준 뭐죠? 정규 분포처럼 나타낸다면. 그래서 얘가 16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0.2가 될 겁니다. 0.2.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뭐 했냐면 P 13.7 이상이고 누가 X 반 표본 평균 2. 정확히 봐야 돼. 문장의 표본 평균 2. 14.2 이하의 확률. 다시 뭐 해달라는 것 같아, 서진아? 다시 무슨 화 해야 될 것 같아? 저거 나오면 항상 우린 정해졌어. 무슨 화? 표준화밖에 정해지지 않은 거야. 그럼 또 하면 돼. 이거에 대해서 이번엔. 그럼 어떻게 돼? P 13.7에서 14를 빼면은 마이너스 0.3을 0.2로 나눠주시고요. 14.2에서 얘 빼면은 0.2를 0.2로 나눠주시면 얘가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확인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1과 1.5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다고요. H 값이 안 되면 여기 좀 힘들 겁니다. 원래. 근데 H만 잘 되면 여기 개꿀, 개 날먹입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다른 문제 하나 볼까 합니다. 34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어제 보고 온 문제입니다. 미리 여러분한테 꼭 소개하고 싶었던 문제라서요. 특히 내신형 문제라서요. 이게 34번 자체가. 자, 34번 문제 보시면요. A 고등학교는 평균이 60이고요. 표준 편차가 6이라고 합니다. 근데 적재 중량이 549kg. 면은 초가 경고음이 울리는데 삐용삐용 우리가 그 울린대요. 됐죠? 됐죠? 예를 들어 10,000원입니다. 이런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여기까지 혹시 되셨을까요? 근데 몇 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냐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9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애들이 보통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일단은요 정규 분포 만들면은 60, 루트 n분의 시그마 해가지고요. 됐어요? 루트 n 하면은 3이잖아요. 3분의 6 해가지고 2의 제곱이니까요. 선생님 P, X 바가 549 이상이 울리라고 했나요? 울리라고 했으니까 이상이 돼야 되겠네요. 울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통은 표현한다고요. 보통은. 근데 제가 예시 하나 들어드리면은 절대 여러분 다음부터 이렇게 안 풀 겁니다. 이 단위가 뭐였는지 혹시 보셨어요? 한 사람의 평균 몸무게입니다. 질문. 한 사람의
몸무게가 549kg 나가려면 제가 5명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저 5명 합쳐야 저희 500kg 넘는단 말이에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맞지? 한 사람이 549kg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말은 이 549는 무슨 말이야? 9명을 합쳤을 때라는 뜻이야. 9명을 합쳐서 549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평균적으로는 몇 킬로 되면 되는 거야? 60을 안 넘었으면 좋겠어. 나누기 9를 해서 평균이 61kg를 안 넘으면, 한 사람당 평균이 안 넘으면은 안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거지. 다시 한번 9명에 대한 합의 됐죠? 표본 평균의 합의 됐죠? 표본의 합이 549인 거야. 근데 우리 여 앞에 단어가 뭐야? 정확히 보면 표본 9개의 합이 549라면은 그거에 대한 평균이라고 했잖아. 평균은 어떻게? 그 N빵치잖아요. N빵. 그러니까 9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저 9로 꼭 안 나누면 틀린 문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문제 잘 읽으란 뜻이야. 9 안 나누고 60에 9 그럼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9x로 만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럼 얘도 바뀌어야 돼. 9x면은 81vx로 바뀌어야 돼, 다시 한 번. 그럼 숫자가 더 커지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해도 되는 건 맞아. 하지만 복잡해지고. 61이 9명의 평균이라는 소리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6명에서 6으로 나눴을 거야. 이런 말 대표적으로. 그 이미 추출한 말이 없으면 이 문제 성립을 안 할걸요? 이미 추출 안 하면. 아예 안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슨화만 진행하면 되니까 표준화만 진행하면 되니까 2분의 아마 1 나올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0이고 2분의 1 이상인 건 여기 있는 거 찾아달라고 192로 빼달라는 겁니다. 이제 외웠죠 제가. 항목하러 가면 끝에 나올 겁니다. 어? 0.5 이상 되는 게 0.5 이상이라는 거는 0.5에서 0.5까지를 빼면 되지. 0.5에서 0.5까지 되는 걸 빼면 되지. 0.5까지 되는 게 192로 돼 있잖아. 네. 그럼 0.5에서 192로 빼달라는 거야. 자, 36번 문제 볼게요. 참고로 I 파트가 60몇 문제밖에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다 있다고 믿고 싶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자 평균이 104g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인 친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거를 뭘로 해달라고 되어 있냐면은 네 상자를 이미 추출했대요. 맞나요? 네 상자면 여기 이렇게 적으려고 비워놓은 거예요. 잠시. 이제 조금 빠르게 적어봅시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어차피 2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A 이상이고 106 이하일 확률이 0.5328이 되었대요. 됐을까요? 그럼 또 이 문제 무슨 문제야, 찬영아? 또 무슨 화? 응? 표준화. 표준화 연습 빨리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결정됐어요. 여기 1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1이거든요. 여기 부분 일단 얼마나 돼 있어? 문제 보면은 3, 4, 1, 3 이기고 맨날 나오고 있을 텐데.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빼면 끝자리 5 나오는 거 누구야? 5 나오는 거 1915인가? 뭐 그거밖에 없겠지 뭐. 대충 찍어도 된다는 거야 사실은. 이 말이 이해됐어요? 1915 나온다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요 넓이랑 3, 4, 1, 3을 더해서 5, 3, 2, 8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여기 나올 수 있는 게 1, 9, 1, 5 밖에 없을 거라고요. 이건 계산 조금만 해보시면 됩니다. 저기 2분의 1 나왔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음수 부분이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돼서 A값 찾는 거는 뭐 102인가요? 뭐 그렇게 나와요. 103, 죄송합니다. 103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내가 말했지, 공식만 쓰면 된다고. 됐죠? 3번 유형은 안 해야 된다고. 오히려 아까 건너뛴 거. 자,
47번 문제 볼게요. 지역 A에 살고 있는 뭐라 되고 B에 살고 있는 뭐라 되겠어요? 됐어요. 됐죠? 자, X의 평균은 뭐라 되어 있냐면은 220이고요. Y에 대한 평균은 240이라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는 X의 1.5배다. 됐죠? 그럼 모르겠으면 제가 만약 여기 시그마라고 준다면 여기 1.5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5배라 했으니까요. 됐어요? 표준 편차가 지금 네. B가 되는 거라고. 분산이요. 오늘은 무조건 외우고 가는 거다.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X반은 몇 명을 뽑아서 한다고 했냐면은 N명 뽑는데요. 됐죠? 그 다음에 Y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N명을 뽑는데요. 일단 뽑은 인원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개씩 달라요. 그래서 됐죠? 자, 천천히 한번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해서는 220,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Y에 대해서는 240, 루트 3루트 n분의 1.5 시그마 1.5 요거 바꾸면요 정리하면은 아마 2분의 시그마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5를 약분해버리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3분의 1. 0.5 시그마니까 2분의 1 맞잖아. 맞죠? 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왜 넘어가냐? X가 215 이하 상봉파라였나? 1587 1587이래요. 그럼 또 무슨 화 해봐야 돼? 우리는 항상 표준화 진행해봐야 돼. 표준화 진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P Z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서 0.1587이 되었대요. 자,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0이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1587 만들었을 거예요. 1587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3413이 돼야 될 겁니다. 3413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가 돼야 될 겁니다. 선생님은 이제 아무것도 외웠습니다. 하도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게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돼야 된다는 거야. 이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1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라는 거야? 5라는 거야. 5.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T 다 숫자가 똑같나요? T 이거 다 똑같나요? G 아니 저 Z 이거 다 똑같나요? 표준화 시험 같아야지 다르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표준화야 하는 의미가 없잖아. Z가 된 뭐였죠? Y 바였나요? Y 바에 대해서 먼저 뭐고 해달래요? 마지막은 235 이상인 거 찾아달래요. 자, 그럼 여기 바꿔봅시다. 여기 바꿔보면 뭐가 되냐면은 이게 5였으니까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진행하면은 P, Z는 235에서 240 빼면 마이너스 5가 되고요. 2분의 5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0 마이너스 2 이상 여기 더하기 2.5 진행해주면 되겠네요. 433인가요? 아니네 477이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잉. 수능 특강은 할 수 있을 때 할게요. 일단은 세 분은 수능 특강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수능 특강 최대한 많이 풀어오세요. 시험 범위니까 되겠지? 세 분. 너는 푼남 풀어오시고 2, 3만. 되겠죠? 오늘 일단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해볼 건데 신뢰도를 딥하게 설명하지 간단하게 설명할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도 될까요? 이제 한 파트 남았어. 한 파트. 마지막 파트야. 진짜 마지막이야. 너드씨 한번 그냥 얘기해볼까요? 웃기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연우 씨는 서진은 몇 퍼센트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분명히 마음속에 퍼센트가 있을 겁니다. 그쵸? 얘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상처받아요, 누구든. 자, 대표적인 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이 보통 실생활에 영향 많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만 됩니다. 이런 것만. 신뢰도라는 거는요,
사실 믿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믿을 수 있는 정도.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신뢰하되 100%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신뢰도는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한 건 뭐였냐면은 숲을 통해서 나무를 확인한 거야. 아마존이라는 그 대부분 소나무가 껴있어요. 그중에 뽑아도 소나무예요.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반대로 이번엔 나무를 보고 확대 해석하는 거야. 나무를 보고 확대 해석하는 거야. 확대.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있는 수학 성적이 대충 한 70점대가 나왔어요. 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이 학원은 대표적으로 이 반만 70점 나왔어요? 그럼 이 학원 전부 다 거의 70점 이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무를 통해서 숲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번에.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다르죠. 숲을 통해서 나무를 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이만큼 있었으니까 이 정도이겠지라는 예상은 더 빠르게 하죠. 근데 일부 네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딱 보고 그 있잖아. 꽃갈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신서유기인가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여기 바닥만 보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예상을 하는 거예요. 뿐이지. 그거에 대해 이해됐어요? 근데 조금은 다른 의미야. 그게 원래는. 그래서 잘못된 일반화라고 해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국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거 처음 들으시면 안 될 텐데. 됐죠? 뭐 그런 용어도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신뢰도라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 신뢰도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거야. 원래 언어적 의미로는 그 표본 집단들을 놓고 보면서 평균 지점을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지나가야 되는가. 예를 들어 평균이 이렇게 있었어요. 평균이 여기야. 하얀 선이야. 근데 표본 나열하니까 이렇게 되고 표본 나열하니까 이렇게 되고 표본 나열하니까 이렇게 되고 표본 나열하니까 이렇게 되고 표본 나열하니까 이렇게 돼서 그럼 5개 중에 몇 개가 걸친 거야? 지금은 4개가 걸친 거야. 맞나요? 신뢰를 80%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5개 중에 4개가 걸렸으니까 80% 확률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예빈아, 워치가 되시나요? 해. 이해되겠어요? 반대로 확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번에는 숲을 통해서 나무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숲을 확인하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요. 48번 같은 유형이 안 나오는데 추정 말고 그 뒤에 것만 얘기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됐죠?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문제 나오는 거는 여기가 아니야. 그 뒤에 2개 얘기야. 됐지? 안 나온다고 보자마자 그랬지만 자, 잘 들어보세요. 제 말을. 표준화를 진행을 했어요. 결국에는 표준화를 진행해서 알파 %의 신뢰도를 얘기하고 싶어요. 알파 %.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합시다. 95%를 신뢰하고 싶어요. 어떤 말에 대해서.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영어 기준은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됐죠? K부터 마이너스 K까지 요 면적이 뭐가 된 거 찾아달라고 하는 거냐면 0.95 해야 몇 %가 되는 거야? 95%가 되는 거야. 퍼센트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나 이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Z라는 친구는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로 표현을 한 거야, 원래. 맞나요? 표준화 시켰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에 대한 확률이 결국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0.95가 됐다라는 거예요. 0.95 됐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시야, 이건 어디까지나.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Z는 원래 누구였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Z는 원래 누구였어요? 라고 질문한다면 얘는 우리 표본에 대한 조사였잖아, 원래. 표본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화한 것처럼? 표준화한 것처럼. Z 자체가 원래 표준화였잖아. 그거를 원래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원래식으로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렇게 설정이 될 거야. 이거 혹시 됐어요? 이렇게 자세히 이런 거 있죠. 표본 평균이요? 표본 평균이나 집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아요. 다르진 않아요. 원칙 그만 건드려. x바 마이너스 m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k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근데 우리 누구에 대한 평균을 찾는 우리 누구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냐면은 표본 평균을 보고 누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모집단의 평균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원래 숲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숲을 예상하려고. 둘 중에 숲은 누구야? 라고 한다면은 m이야, m. x바는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샘플이잖아. 됐어요? m은 원래 전체란 말이야. 원래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m에 대한
범위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범위.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바꿔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봐서 의미가 없고요. 거기서 x바를 양변에 더해가지고 요 친구 마이너스 그랬는데 스팀은 똑같아요. 바뀌어도 똑같이 마이너스 k 플러스 k 돼요. 앞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요.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나 학교 시험이든 자주 나오는 유형은 이런 겁니다. 여기 파트를 그냥 A라고 하고 여기 파트를 그냥 B라고 한다면은 A 더하기 B는 표본 평균의 2배가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됐나요? 두 개 없어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잖아. 더하면. 빼면 반대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이 빨간색으로 적은 이유가 있겠죠, 선생님이. 이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 L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때 95%에 대해서 문제 보통 나와 있을 거예요. 1.96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K가. 여기 K가 1.96일 때 95% 담당할 수 있거든. 그러면은 이 신뢰도라는 게 알파 퍼센트가 커지면 커질수록 K도 같이 커집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95%일 때는 방금 선생님 K가 1.96이 됐잖아요. 99%는요. 뒤에 문제 나옵니다. K가 2.58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더 커집니다. 그럼 길이 자체도 길어집니다. 이런 문제도 나와요. 기억니은 디귿 문제처럼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에 대해서. 이쪽에 E-의 길이 1부터 4까지 범위는 길이는 어떻게 구해? 길이를 빼서. 자, 맨날 예시는 겁니다. x랑 그럼 신뢰랑 상관이 없는데. 그쵸? 그거는 신뢰 구간 안에서의 그냥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문제니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작년 수능 확통이네요. 53번. 53번 문제 보시면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6이라고 대놓고 나와줬죠. 맞아요? 시그마가 2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56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95% 신뢰 구간이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근데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B 빼기 A 물어봤어. B 빼기 A. B 빼기 A는 뭐라고? 다시 한번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2 곱하기. 근데 K가 얼마라고 하는 거야? 그 K는 밑에 있는 거야. 1.96을 사용해달라는 거야. 1.96을 사용해달라는 거야.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계산을 하는데 때로는 여기 소수점 계산되면 열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죠? 열받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4분가요?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잘못 계산했네요. 감사합니다. 조금 실패했습니다. 이게 작년 수능이래요. 별거 없잖아요. 선생님 이거만 별거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맞긴 한데요. 이거만 별거 없는 거 맞긴 한데요. 이런 문제도 잘 푸셔야 됩니다. 여기 파트 95%에 대한 확률 연습, 그리고 마지막 65번 같은 99% A랑 B하고 B랑 X 맞아. M 아니에요. X 맞다고 해야 돼요. 표본의 평균. 왜냐면 신뢰 구간에 보통 M을 중간에 놔요. 왜? 모집단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단 범위로 확인하는 거니까 그거 건드리면 안 되지. 자, 65번 마지막입니다, 오늘. 자, 95%에 대해서 신뢰 구간이 100.4부터 그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그냥 대괄호로 가우스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거 뭐 해달라는 것 같아요? 선생님, 둘이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39.2죠? 맞아?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어디 간다고 다시 한번 나 길이 먼저 얘기하는 거야. 2
그 다음 K 95%라고 얘기했잖아. 95% 하나 몇 점면 1.96 문제 나와 있을 겁니다 아마. 됐죠?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지금 루트 n도 n에 대해서도 안 나왔고 시그마에 대해서도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됐을까요? 원칙 그만 확인해라. 자 그러면은 1.96과 얘는 아마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1.96과 얘는 관련이 있습니다. 20배 하면 됩니다. 20배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하도 많이 해봐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해됐나요? 그럼 2로 나눠버리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10이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10. 그래서 문제 마지막 뭘 물어봤어? 99% 들어가는 녀석은 누구겠느냐? 일단 99% 하기 전에 누구도 필요해? X 바라는 친구도 우리 필요해. 맞죠? 그래서 뭐 할 거야? 둘로 더해보자고. 반대로 둘이 더해보자고. 둘이 더한 즉 141이죠. 140이네요. 미안합니다. 142 X 바라고 아까 여기 얘기했던 거예요. 예. 아 240 죄송합니다. 240. 폰 박살 안 났죠? 괜찮죠? X바는 120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구해놔야 마지막 신뢰 구간에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거야. 그럼 선생님처럼 연습하세요. M 중간에 적어주시고요. 됐어요? X 바부터 적어줍니다. 똑같이 그냥 좌우 대칭처럼 적어줍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적어줍니다. 자 99%래. 이번에 구해야 되는 건 2.58이에요. 2.58이에요. 똑같이 양옆에 적어주시면 되는데 컨트롤 CV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마지막 적어야 되는 거 뭐라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근데 얼마였다고? 10이었단 말이야.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얘가 145.8이 되고요. 94점인가요? K가 258이 99%는 밑에 나와 있어요. 2.5. 네, 2.58. 그거 쓴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맞죠? 제가 지금 구한 게. 여기 안에 있는 자연수의 개수 물어봤죠? 쉽죠? 95부터 어디까지? 145까지. 자, 자연수 개수 세는 문제 이렇습니다. A 등호 B, A 등호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B-A 플러스 한 개라고 합니다. 빼서 더하기 1이라는 거예요. 빼서 더하기 1. 그래서 정답은 51개.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주는 문제입니다. 일단은 꼭 해주셨으면 하는 문제가 누구냐면요. I 파트에서는요. 아까 그 문장제 문제 하고 여기 뒤 끝에 두 개입니다. 끝에 두 개가 잘 나오는 거고요. 됐죠?